대화 능력, 정직, 성실, 대인관계, 팀워크, 윤리, 그리고 미래 가능성. 6년 연속 다니고 싶은 회사 1위 구글의 채용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토익 점수와 학점이라는 획일적인 틀 속에서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는 스펙을 쫓아다니지만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스펙이 본인이 취업 이후에 그게 쓰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어떤 기업에 취업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계속 공부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졸이라는 간판을 위해 무조건 대학 가는 고등학생들. 과잉 학력 기회 비용만 연간 19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도 청년이 바라는 직장도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은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를 목표 삼아 4년 도전 끝에 2014년 입사에 성공한 양재훈 씨. 합격의 기쁨을 안았던 당시 양재훈 씨의 이력은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팀장님. 달라진 것은 출신 학교, 학점, 어학 성적 등만을 기준으로 채용했던 방식에서 실제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훈 씨가 지원했던 분야에도 이전에는 토익 점수가 850점 이상이어야 서류 전형에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토익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업무 외적인 요소를 보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의 능력만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토익 점수도 막 900점 다들 넘어가고 자격증도 보통 5개에서 10개씩 있고 학교도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친구도 많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라든가 뭐 공모전 입상을 했던 친구라든가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 보면 업무에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자격증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 130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필기 시험 과목도 과감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과목부터가 영어, 상식, 지적 관련 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NCS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적 관련 업무를 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지적학, 지적 법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깊이 있게 나왔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토익 점수가 고득점이 필요 없다 보니까 500점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익 점수를 기준 자격 점수만 맞춰놓고 나머지 전공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와 필기 전형을 통해 현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가려내고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직자는 물론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능력을 기준 삼는 것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네. 국가 직무 능력 평가 없었을 때는 참 얘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들어와요.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들어오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현업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 고학력만 가지고 있지 이 직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근무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안 맞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린다고 1년도 채 안 돼서 가는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업무에 필요한 인력들이 채용이 안 되고 너무 가도야 높은 토익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사용하는데 영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한테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쓰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직무에 대한 얼마만큼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느냐,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걸 먼저 보기 때문에 능력을 기준 삼는 채용 제도는 구직자와 기업의 필요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면접 방식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필기에 붙어서 면접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면접을 볼 때도 질문 자체도 뭐 지방대를 나오셨네요. 학점은 이거밖에 못 받으셨네요. 뭐 다른 뭐 경험은 없으십니까? 뭐
최근에 읽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에요? 이런 되게 주관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채용제도 바뀌면서 뭐 업무에 관련된 경험 있는가, 업무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가,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자격증이라든가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업무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제도의 혁신으로 업무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청년들이 공기업에 취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적, 측량 업무직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 공기업 50여 곳의 원서를 넣었지만 서류 전형에서부터 발목이 잡혔던 재훈 씨. 합격의 기쁨은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고 현장 근무가 많은 업무지만 즐겁게 일하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재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적응력이 높습니다. 현업에 투입됐을 때 이해도가 높아요.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1, 2, 3를 알아서 척척 나간다는 것은 팀장 입장에서 너무나도 편한 거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 둘 계속 일러줘야 될 입장인데 이런 거 직무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듭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해도가 너무 빠른다는 것이 너무 팀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인정도 받는 재훈 씨. 더없이 훌륭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를 재밌고 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네, 회사 생활 너무 행복합니다. 재훈 씨의 인생을 바꾼 채용 제도의 밑바탕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영어 약자로 NCS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 부문과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 표준입니다. NCS는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업무와 무관한 어학 점수나 출신 학교 등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구직 희망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고 키울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NCS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것은 이런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그 가고자 하는 분야만 명확하게 안다면 좀 방향성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지식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교과목에 대해서 이런 지식은 뭐 학점을 더 딸 수도 있는 거고, 영어 점수는 굳이 필요 없겠네. 뭐 그냥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 한 뭐 700점이나 따야겠다. 그럼 그 뒤로는 뭐 토익에 너무 이제 시간과 뭐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뭔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길라잡이, 뭐 이제 가이드라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이 NCS를 기반으로 채용하게 됐고 입사 지원서 양식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불필요한 인적 사항을 적도록 한 기존 입사 지원서와 달리 지원 업무와 관련된 교육과 직무 경험 그리고 자격 사항만을 기재하게 됩니다. 필기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일반 상식, 전공 지식, 영어 등 획일적인 지식의 상대 평가가 진행됐다면 NCS 기반 필기 시험은 직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면접은 NCS 기반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과 열정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독일, 프랑스, 미국, 핀란드 등 전 세계 130여 나라에서는 이미 직무 능력 표준을 세우고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채용과 승진이 결정될 때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NCS에 기반한 자격이 제도화될 경우에는 굳이 이제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본인의 직무 능력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굳이 이제 대학이나 뭐 스펙을 따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궁극적으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이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부산 지역 26개 공공기관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채용 설명회. 공공기관의 NCS 기반 채용이 올해 전면 실시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2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채용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 말고 직접 인사 상담자나 현직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는 원래 NCS 기반이 아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NCS 기반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공공기관 취업을 바라는 학생들은 새롭게 바뀐 채용 제도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NCS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채용 과정과 방법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펙보다는 직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진 첨부도 당연히 안 하고 있고 연령이나 성별, 학력, 전공을 보지 않고 서류 전형이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출신 학교, 학점 이런 걸 보지는 않습니다. 각 공공기관 부스에서 진행된 상담 내용과 모의 면접 과정은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으로 급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S 면접 전에는 그 기존의 그 인적 사항이라던가 그다음에 자기 1분 스피치 이런 거 같이 이제 일대기적 요소를 많이 물어봤다면 NCS 기반 면접 평가는 너가 이번에 회계 담당자로서 이런 업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 라던가 과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도를 볼 수 있게끔 문항들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들은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취업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벌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스펙이 없어서 예전엔 지원 못했던 기업들도 지금은 지원을 함으로써 좀 장벽이 낮아지지 않았나. 목표가 명확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게 돼서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국내 전기 생산량의 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근무 중인 주희 씨도 NCS 기반 채용으로 합격했습니다. 주희 씨는 대학에서 화학공학과를 졸업, 연관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인턴 경험을 쌓고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후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학점사 토익 900해서 3,600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입사할 때는 학점이나 토익 적는란이 없었고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관련 경험을 더 우선시해서 보시는 것 같았어요. 발전소 화공운용부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주희 씨의 사례는 NCS 기반 채용이 남녀의 구분도 자연스럽게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NCS 채용을 통해서 20% 이상 여성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고정관념으로 발전 설비 운전에 남성만 근무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이미 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정한 진로에 맞게 경험을 쌓아온 주희 씨. 유난히 남성 직원이 많은 직장이지만 차분하게 잘 적응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는 벌써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NCS 기반 채용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다른 직원에 비해 가지고 전혀 좀 다소 탁월한 편이에요. NCS로 뽑은 직원들이 그 업무의 적응 속도가 빠르고 능력을 이렇게 위주로 해서 적합성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그 직무에 맞는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해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만족하신 건가요?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사상 최초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대졸 실업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마련된 4년제 대학과정 일학습 병행제. 이 제도는 기업과 대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NCS에 기반해 학기 중에 이수하고 해당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은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올해 취업에 성공한 진경 씨. 출근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진경 씨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도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끝나고 일반 인턴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IPP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일반 인턴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꼼꼼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 각 분야의 기업들은 대학교 측과 협력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원하는 학생들을 미리 교육하면서 실무 능력을 높입니다.
학생과 기업 모두 만족하는 취업 사례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제가 하고 싶은 업이 정해졌고 그 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서 회사에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공채제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다른 7스펙, 8스펙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취준생 입장에서 더 좋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인문대 학생들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문대 학생들이 사회과학이나 또는 공과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통해 가지고 일학습 병행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경력 개발의 어떤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과정 일학습 병행제는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려는 대학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 기업 간의 괴리를 좁히는 새로운 채용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같이 IPP 통해서 들어온 동기예요. 인턴 과정도 근무도 함께하는 동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원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점이 불필요한 스펙 같은 거를 안 쌓아도 돼서 제가 좀 더 저에게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두 사람은 4년제 대학과정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취업한 1세대로 누구도 간 적 없었던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정규직 전환이 됐어요. 2월 달에 정규직 됐어요? 네. 좋으시겠다. 되게 좋아요. 사실 정규직 전환이 될까 안 될까 되게 불안해하고 있긴 했었는데 되고 나서 정말 기뻐서 집에 선물 사들고 갔어요. 막연하고 광범위한 준비보다 구체적인 취업 전략으로 성공한 경우입니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또 하나의 취업 성공담을 소개합니다. 직장 나간다고 이렇게 밥 차려주면서도 힘들진 않으시겠어요? 요즘 그럼요. 취업한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흡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먹고 있어. 그냥 하루 종일 일하려면 마음 먹어라.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그럼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못 해가지고 취준생으로 있으면 가슴이 멍하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왜? 대졸 실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 야무지게 취업한 정현 씨도 4년제 대학과정 일학습 병행제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탄탄한 기업에서 공간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하는 업무를 맡은 정현 씨는 올해 2월 무시험으로 정규직에 채용됐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현재 32개 대학 46개 기업의 참여 속에 약 9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과정 일학습 병행제. IPP를 시작하면서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딱 그 노선이 잡혔고 저는 이제 그쪽 부분으로만 계속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였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벌써 회사에 나와서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익힌다는 게 더 큰 장점으로 오지 않았나 싶고 원하는 일을 통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직장. 그런 면에서 정현 씨는 좋은 일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직 좋은 일자리를 찾는 중입니다. 야, 오랜만이다. 아, 부럽죠. 먼저 취업해가지고 같은 학년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정장 입고 학교로 찾아오고 싶죠. 밤낮 없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 반갑기도 하지만 공부를 방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취준생을 빨리 끝내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원하는 곳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10명 중 8명은 취업을 해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창의적인 채용 방식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인천재능고 3학년 반도체 유니테크과 학생 30명이 오늘은 학교가 아닌 회사로 함께 출근합니다. 이 학생들은 취업 걱정, 진학 고민 없는 학습 근로자로 반도체 관련 이론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습득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네들이 먼저 취업이 정해진 회사예요. 반 전체가 아니라 그 회사로 취업이 된 거예요?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죠. 예. 저희는 취업이 보장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유니테크과로 들어오게 되면 대학이랑 취업까지 전부 다 확정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특성화고, 기업, 전문대학의 협력 속에 5년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 유니테크입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를 배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은 물론 무시험으로 전문대 진학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통합 교육 과정입니다. 오늘은 현장 실무 교육이 있는 날. 화성에 있는 회사까지 꼬박 2시간이 걸립니다. 힘든 건 사실이죠. 그 경험 쌓는 거니까 저한테 이득이 되니까 요즘 취업 난인데 그 안심 좀 되고 부모님 막 속썩일 일도 없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반 30명 친구 모두가 정규 사원으로 취업이 확정돼 졸업 후에도 같은 회사 동료가 되는 학생들.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와 LCD 공정에서 필요한 온도 조절 장비,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생산 수출하는 안정된 기업입니다. 기업에는 현장 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신입사원 오면은 솔직히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 여기 유니테크로 해가지고 오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론과 실무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 아예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현장에 오기 시작하면서 회사 전반에는 활력이 생기고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같이 쪼여주면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의 상사들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업무를 익히고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도 잘 몰랐고 여기 와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오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 친구들을 일일이 다 업무를 주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게 저희도 업무량도 많아지고 몇 주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이 친구들을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거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들. 학생들은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고 또 대학에 진학할 때도 1년에 6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니테크반 학생들의 만족도는 여러모로 높은 편입니다.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게 취업이 먼저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대학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대학도 보장되어 있고 미리 선택되어 있는 길로 저희가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일학습 병행제의 한 형태인 유니테크 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일반 현장 실습과 달리 기업과 정식 근로 협약을 맺은 학생이자 4대 보험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거기에 현장 기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본 원리나 이론을 습득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학에서 4년간 교육받은 친구가 자기 친구가 졸업하고 그 회사에 취업 왔을 때 둘이 어떤 경쟁력을 평가하면 뭐 자명한 거죠. 회사에서 그 상태에서 어떤 친구를 선택할 거냐고 묻는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학습 병행제 교육생을 채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신입사원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우리 기업에 필요한 특화된 인재를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장에 즉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국제조리학과.
일찌감치 조리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한번 먹어보자. 알겠죠? 네. 오늘 잘하셨고요. 3년간 학교에서 꾸준히 갈고 닦은 국제조리학과 학생들의 실력은 자타가 인정할 만큼 수준급입니다. 맛있어요. 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조리사로서 실습을 해도 요리를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매우 잘하고 있어요. 국제조리학과가 유니테크과로 선정되면서 전문대학까지 5년간 통합교육, 외식 전문업체와의 취업 협약을 맺음으로써 우수한 중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률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조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다음 날 국제조리학과 3학년 아영이와 친구들은 외식 전문업체로 출근합니다. 여긴 저희가 이제 졸업하고 미래에 다닐 직장이에요. 2년째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됩니다. 실수할까봐? 긴장되죠. 화이팅! 화이팅! 바로 시작되는 업무. 음식 맛이 자신들의 손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의 세계입니다. 학교에서는 저가 만들고 제가 먹는데요. 여기서 하는 건 제가 만들어서 손님을 드리니까 더 신경 쓰고 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일주일에 2번 출근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해온 학생들은 다양한 조리 실습은 물론이고 디스플레이와 매장 운영까지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공부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목표를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학생들의 꿈이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이제는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방학일 때도 저런 열정을 가질 수는 없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한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니테크 제도가 보장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원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과정에서 꿈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참여해요. 본인이 이 포지션을 마스터를 하면 다른 포지션에 또 새로운 업무를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배우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유니테크과에 지원하면서부터 진학이 예정돼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이와 친구들은 고등학교 선배들이 먼저 진학해 있는 대학이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선배들은 유니테크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고 뭐 항상 부럽기도 하고 네, 좀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희 후배들은 이제 취업도 하고 학교도 오고 이게 다이렉트로 되니까 약간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본인의 장래에 대한 밑그림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대학생을 아주 알차게 할 것 같고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영이네 반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명장 특강 있다 해서 특강 들으러 왔어요. 호텔 일식 조리장이신 박종희 조리장님이십니다. 특급 호텔의 일식 조리장 박종희 씨의 특강은 살아있는 생선의 뜨기부터 시작됐고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산거 손질을 했었는데 저렇게 큰 건 안 해봤어요. 살아있는 거? 생선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셰프의 기술을 처음 본 학생들은 손놀림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걸 딱 가운데 묻혀가지고 놓고 하나, 둘, 셋, 넷.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학교와 기업의 공동 노력은 미래의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투자입니다. 일식 조리장인 박종희 씨는 이제 갓 요리의 길로 들어선 후배들에게 직접 만든 초밥을 일일이 맛보게 합니다.
겨울에 마무리할 때 무슨 사고 나는 줄 알지?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것은 수준 높은 요리를 탄생시키는 기초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배우고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야말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소중한 여유입니다. 많이 잘못했는데 여기요.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대학생 된 기분 같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수업이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유니텍을 해서 이런 것도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배웠어요. 배우지 못한 것도 많이 배웠고 알지 못한 것도 많이 배웠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장인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박수를 보내는 나라 독일. 독일 국민의 마음속에는 도제식 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도제란 학교와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제도입니다. 기업은 기술자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기업 운영의 중요한 투자로 여깁니다. 학생들은 전자, 기술,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 설립된 도제학교와 회사에서 이론과 실무를 익히며 능력을 갖춘 인재로 발돋움합니다. Das haben wir anfänglich gemacht wegen der Prüfung, weil die Prüfung heute nicht mehr so ist wie früher war, dass man einen Teil gefertigt hat, sondern die machen betrieblichen Auftrag, also eine richtige Arbeit.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매년 150만 명이 도제식 교육을 받을 만큼 독일은 직업 교육을 강조합니다. 유럽연합 청년 실업률 평균 1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독일의 청년 실업률의 이유를 안정된 도제 교육 제도에서 찾습니다. 독일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평생 일자리로 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대학 진학을 권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7%대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도제교육이라는 게 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세계 각국이 독일의 도제교육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이 부분이 청년 실업률의 해법이라고 지금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이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빨리 와. 평촌공고 전자통신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사람은 올해부터 또 다른 학교로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이틀은 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요. 여기가 일종의 학교예요? 네, 도제학교. 네. 독일식 도제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여기 직원 같아요. 소방 방제 시설을 관리하고 방제 부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평촌공고와 산학 협력 관계입니다. 기업 측은 도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소방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회사로 나오기 시작한 상현이와 수은이에게 실무는 아직은 낯섭니다. 어렵지? 네, 좀 어려워요. 처음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받는 그 이론 교육과는 또 이제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능력들이 또 좀 괴리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하고 다시 기업에 와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전수를 해주고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제 일을 빨리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일한 만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실무용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찌감치 취업을 결정함으로써 졸업과 취업 사이의 공백을 없애고 속도감 있게 전문 기술을 익힙니다. 학교에서는 실습이잖아요. 여기서는 실전이죠. 실수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실전이라
분명히 다르죠. 너무 숙이지 말고 그눈 돌린다. 기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여기가 많이 들리고 미래의 신입사원이 될 어린 학생들에게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현장에 50대, 60대 분들 기술자들은 있어도 젊은 기술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그 도제제도라든가 일학습 병행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저희는 젊은 직원들을 뽑을 수 있고 그 직원들을 길게는 한 15년. 15년이면 대한민국에서 소방으로는 특급 기술자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진짜 몇 명 안 되는 특급 기술자가 되는데 그게 우리도 유리하고 학생들도 유리하고 뭔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아직은 학습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오후 5시인 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힘들지. 힘들어요. 힘들지. 네.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해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네, 절대 없어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온 상현이. 고생 많았어 아들. 집에서는 마냥 어리기만 한 아들입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죠. 안쓰러울 때는 어떤 면이 안쓰러워요? 일단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한 모습이 보이니까요. 일하느라 힘들었을 아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어땠어요? 우리 상현이 오늘 회사 가서 일하는 거 찍어오면서? 열심히 하던데요? 엄마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고생했어. 엄마는 빨리 진로를 선택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맛있게 먹어.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 그럼요. 내 아들은 반드시 대학 가야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는 아니신 거예요? 네.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응원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면 나중에라도 대학도 갈 수 있는 거고. 가족들은 묵묵히 상현이의 꿈과 선택을 응원합니다. 지난해 도제학교로 선정된 평촌공고. 현재 93명의 전자통신과 학생들이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X 마이너스 2. 현장 교육이 없는 사흘 동안은 교과 과정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학업과 취업,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3학년 성민이. 학교와 기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직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기업이라면 학교는 기초교육과 기본적인 인성을 배우는 교육기관입니다.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과목, 기초 과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전공 과목이라든가 그다음 인성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제반 학생들은 기초 교과목 외에도 수준 높은 기술 이론 수업도 받습니다. 각 기업에서 제공한 장비들을 통해 빠르게 실무와 이론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입 첫 해 9개의 시범학교로 시작했으나 1기 도제 졸업생들이 79.8%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학교와 기업은 물론이고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의 관심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2학년의 경우에는 현재 3개 반에서 2개 반만 도제반을 뽑는데 모집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신 성적, 그다음에 그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 뽑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도제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입학을 해서 지금 도제반으로 들어올 희망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사실이고요. 입학 성적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도제 2년 차인 3학년들의 실습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직접 수리도 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완전히 습득한 수준입니다. 전압 레벨이고. 뭐야? 방금 소리야? 배터리. 배터리 다 됐다. 배터리 다 됐다. 지금 이 교육 내용이 자체가 지금 저희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한 내용이 아니고 직원 2년차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걸 교육받게 되면 졸업 후에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10, 15
성민이가 받은 2년간의 도제 교육은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관련 직무 등급을 분류한 NCS에서도 등급이 오르는 겁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조기에 익힐 수 있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업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쓰는 기술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회사에서 일하고 난 후 먹는 점심 식사.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오마이걸이요. 2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정이 듬뿍 들어 현장 교사와도 스스럼 없습니다. 트와이스 정혜원이요. 아, 그래? 트와이스. 나도 알아. 트와이스는 아들이 좋아해서 정연을 또 좋아해서 그렇구나. 많이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안 뜨고. 처음에는 역시 상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는데 진짜로 약간 삼촌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더 이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보다는 진짜 조카 같고 제 동생들 같고 뭐. 시스템을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뭐 기능하는 것들이 블록도라고 해갖고 3학년 학생들이 지난 2년간 해왔던 실무 바탕에 수준 높은 이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체계화하는 수업입니다. 퇴근 후 성민이는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다녔지만 서로 다른 진로를 선택해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게 저희는 이제 대학도 가고 대학 이후로도 저희 과에서 막 이제 직업을 또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엄청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성민이는 이제 완전히 취업을 끝낸 상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럽죠. 친구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며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성민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가 저랑 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인문계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빨리 취업해서 경력을 쌓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 서로를 응원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이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문화가 하는 학력이나 이런 거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거가 뒤에서 보장이 돼준다면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진학을 하지 않을 거고 또 자기 그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데를 먼저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대학에 진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간 사람이나 가지 않은 사람이나 공정한 대우가 당연한 문화. 도제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성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빅뱅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설렘이든 두려움이든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 전기의 발명이 가져온 2차 산업혁명, 인터넷으로 인한 3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이 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입니다. 로봇이 대체한다 그러면 로봇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또 로봇을 만드는 것은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중간에 그런 인력들은 또 필요한 것이 되고 로봇을 연구하고 또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인력들은 또 필요한 것이죠.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서로 통합하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와 일자리가 빠르게 생겨날 것에 대비해 미래 유망 분야를 개발해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분류에 추가했습니다. 로봇 지능 개발, 소형 무인기 정비, 가상훈련 시스템, 바이오 의약품, 가상현실 콘텐츠, 지열 에너지 생산 등 50개 직군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 인력을 교육하고 채용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변화가 급격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일 겁니다. 4차 산업 대표 주자로 통하는 드론, 즉 무인 항공기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농업, 방송, 정찰, 수송, 측량, 오지 탐사, 지진 감지는 물론이고 재난 구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에 드론이 활용됐습니다. 90도 기울어진 채 3년 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 안을 드론으로 촬영해 수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내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 이해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색대원이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은 전통 항공산업과 달리 고성능 프로세서와 카메라, 부품, 센서, 배터리, 통신 등의 기존 기술을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심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당장 투입할 전문 인력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자동 비행도 해보고 또 하는 그런 실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드론 조종자 교육기관은 14개뿐이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연내 20개까지 늘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하늘의 4차 산업혁명은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드론을 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론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과 적절히 융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 저기 교수님, 이것도 드론인 거예요? 예, 이것도 드론입니다. 무슨 드론이에요? 무슨 드론? 농약 살포하는 방제용 드론이에요.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도 무엇을 융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될 것입니다. 드론이 산업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른 분야 이렇게 융합된 형태로 또 다른 형태의 여러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면은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가 대거 등장할 드론 산업에 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간을 생각하는 소양을 강조합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에는 자본이 있어야죠. 원료가 있고 부지가 있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이 다 있어야 성공할 수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 사람만이 재산이고 그래서 교육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 홍은초등학교 6학년 수업입니다. 소프트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로봇 조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로봇이 그 앞에서 멈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을 해봅니다. 한 번은 주행이죠.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앞두고 시범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어. 됐다. 길마. 복잡하긴 해도요 재미있어요. 직접 자기네들이 조정하고 또 자기네들이 제어하고 그리고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특히 그 과제 집중력은 다른 어떤 수업보다는 이 수업이 과제 집중력이 더욱더 높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주행과 장애물이 나타나면 방향을 바꾸는 것.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응용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첫 도전자입니다. 그렇지. 아이고. 자, 어디가 틀렸을까? 자, 두 번째가 이상했죠, 그렇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시작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문제 해결 능력을 저절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복사 못해? 복사를 조금 다르게 해야 돼. 다시 도전해보는 학생. 좋아. 자, 여기서 아까 멈췄죠? 이번에는 과연? 좋았습니다. 이게 될걸? 몇 번 만에 성공했어? 저 3번이요. 이번에는 여학생입니다. 그렇지, 좋아요. 좋아. 오, 야, 좋아. 성공! 나이스. 잘했어. 처음에는 어렵게 했는데 어렵게 한 거를 성공하고 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가운데서 빌 게이츠라든지 그리고 스티븐 잡스라든지 그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인재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게 저희 그 소프트웨어를 가르친 사람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가지 분야의 지식을 깊이 아는 것보다 팀워크, 소통 능력,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공유와 협업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이렇게 호기심,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대전 카이스트 교정을 누비는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유레카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때 누구의 지원도 없이 연구한 끝에 성공하게 된 차입니다. 사실 길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길 따라 주행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그 길이 어떤 길이고 길의 형태가 어떻고 도로 구조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뒤에 보이는 화면이 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1000배 이상 많은 반도체 칩이 쓰일 정도로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 무인차. 이 차의 시장 효과가 2050년에 약 8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사람처럼 학습을 하고 이제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새로운 문제에 적용해서 또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답을 찾고 또 그게 틀렸을 때는 또 다시 학습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기술 등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이런 연구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연구 성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게 발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진보적이지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 순우버의 첫 도심 주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고 앞 차량이 있거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서는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기술 정보와 소스를 공유하는 세상. 내가 개발해도 내 것이 아닌 세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특징은 기술의 순환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다음 고용 형태도 아주 다양화될 가능성도 있고 일자리의 그 소멸도 이게 어떻게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 속도의 변화나 이런 걸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이제 키워주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이죠. 적응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 계속적인 그 학습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학습과
일과 이게 순환이 되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은 바뀔 것이고 또 어떤 직업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직업은 모든 개인의 의지대로 선택하지만 최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회제도 혹은 정부 정책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엄청난 인원이 참여해 연구하고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그런 정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가 50년 동안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보다 더 오랫동안 상실감과 우울증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위해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반짝여라 젊은